민법 전문 변호사 조용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 레이버데이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한 소식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3.5 트릴리언의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비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5일 어라운드 미들 오브 september에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또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맨신 상원의원이 너무 3.5 트릴리언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일요일 날 백악관의 어떤 관계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냥 같이 갈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말씀은요, 시민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권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시민권 따는 거는 이민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죠. 처음에 이제 비자를 오신 분, 오신 분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이 5년 또는 3년 지날 때 이제 시민권 시청에서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시민권은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바뀌는 거죠. 영주권자라 그래서 국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한국 영주권인데요. 근데 이제 시민권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존재합니다. 시민권 시험도 보는 게 있고요. 또 시민권의 어떤 심사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지문도 찍어야 되고요. 또 이제 미국 역사,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데, 지문을 찍을 때 또는 인터넷에 보시면 100문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상 문제 중에 10문제 물어보고 10문제 중에 6문제 맞히면 되는데요. 100문제 예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게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더럴리스트가 누구냐 이런 건 저 잘 모르죠. 미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냐, 4년이다. 대통령이 만약 사망할 경우 그 후임자가 누가 되냐, 부통령이다. 이렇게 쉬운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인터뷰 그러니까 시민권 인터뷰 하신 분들, 또 여러 이제 아는 친구 변호사들한테 얘기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보를 모아보면 최근 들어와서 미국 시민권 인터뷰가 나름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권 인터뷰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첫째는 이제 특히 가족 이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가족 이민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내 애를 초청했다 그러면 사실 거기 큰 걸릴 게 없잖아요. 또 아들이 어머니 초청했다. 사실 걸릴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취업 이민에 있어서의 시민권 심사가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뷰가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인터뷰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심사가 강화했다는 얘기죠.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별 문제가 없다면 인터뷰도 금방금방 끝나겠죠. 근데 서류 심사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점은 약간 좀 의심이 된다. 이럴 경우는 인터뷰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경험한 거 이런 걸 이제 특기사항 하나 말씀드리면요. 특히 뭐가 강화됐냐면 영주권 신청할 때 들어갔던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혹시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까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까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2010년도에 미국의 비자에 신청을 하고 2015년도에 영주권 신청했다면 시민권 심사할 때는 2015년에 영주권 신청한 서류도 보고 2010년도에 미 대사관에 신청한 비자 서류도 본다는 거죠. 그 미 대사관에 신청한 비자 서류와 영주권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와 시민권 신청할 때 신청한 시민권 서류 모두 이 세 개 다 비교해봐서 혹시라도 큰 차이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고 인터뷰 시 많이 그 차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다는 것이 최근에 제가 경험한 어떤 시민권 인터뷰의 경향 또는 어떤 경향과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영주권 신청할 때 서류와 시민권 신청할 때
같아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될 게 없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미국의 미 대사관에 한국에서 하실 때 미국의 미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까지 심사를 하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최근 제 경험에는 이제 그것까지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물론 미국 대사관에다 제출할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서류의 내용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건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미 대사관에는 모든 서류가 다 있고 그거를 미 이민국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시민권을 신청하실 분, 특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실 경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그 취업 이민 스폰서 밑에서 영주권 받고 일을 했는지 그 여부. 둘째, 뭐 비숙련공으로 왔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비숙련공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비숙련공은 전공, 학벌 이런 거 경험 이런 거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숙련공이라든지 무슨 대학교 이제 그 어떤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은 경력증명서라든지 뭐 대학교를 다녔다는 증명, 대학원 혹시 뭐 대학원 이런 증명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문서상 증명해야죠.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플러스 이제는 예전에 영주권 비자 신청한 적이 있다면 영주권에 상관없이 그 전이라도 신청했으면 그때 어떤 기록들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까지 연결되면서 다 똑같아야 된다. consistent 이런 consistent information 이런 게 상당히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이제 비자 신청할 때와 영주권 신청할 때와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정보하고 영주권 신청할 때 정보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자 신청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비자 신청한 후에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어떤 또 새로운 잡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변화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지만 적어도 같은 그러니까 비자 신청할 때 서류의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비자 신청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잡이 있었는지,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그런 게 영주권 신청할 때도 그런 게 들어갔다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민국 직원이 아닌 상황에서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점점 그렇게 비자에 신청할 때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보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100%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주의를 좀 더 시민권 신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할 때 들어갔던 서류와 뭐 미국 역사, 미국 사회에 대한 정보, 영어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자 신청할 때 옛날 서류였던 비자 신청할 때 들어갔던 정보까지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은 따는 게 점점 더 쉽지 않아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꼭 어려워지는 건 맞지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항상 서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서류하고 두 번째 들어간 서류가 다르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어떤 이민국의 태도가 전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민권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옛날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 이민국이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민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민 변호사나 신청자가 이민 정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민국의 어떤 규정이나 팔러시가 확정이 됐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저희가 또 맞춰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증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 중에서 시민권을 생각하신 분들은 쉽지 않고 어려운 이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혹시 미 대사관 한국에 있든 뭐 어디 나라든 한국에 있던 뭐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어디 있던 그때 본인이 미 대사관에 신청한 비자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카피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만약 없다면 어떻게
그 당시 어떤 뭐 여행사라든지 유학원에 부탁한 기억이 나신다면 그 유학원이나 어학원은 여행사한테 컨택하셔가지고 혹시 남아있는지 사본 같은 게 그것도 한번 구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이민 절차에 있어서는 모든 서류가 맞다는 건 우리가 증명합니다. 이민국이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민국의 어떤 정책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뭐 어려움이랄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민권 인터뷰의 최근 어떤 그런 강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을 따는 거는 이민의 어떤 긴 과정, 긴 여정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국 국적으로 바꾸게 되면 뭐 아쉬운 것도 있죠. 본인의 태어난 우리 마더랜드, 우리 모국을 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편한 것도 사실이죠. 미국 시민권을 따므로써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 살려면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도 사실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그런 경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럴수록 옛날에 신청했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한 한 기억을 되살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5일 경에 결정될 발표가 될 3.5 트릴리언의 휴먼 인프라스트럭처 비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정보를 검토하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새롭게 나온 정보는 없는데요. 그 정보가 또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가 이제 또 나오거나 뭐 꼭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뭐 이렇게 언론사나 이런 데 나온 기사가 있으면요. 제가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